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랬듯이 또 오늘 일요일 날 먼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번 주를 험난하게 보여질 이번 주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모조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그렇죠. 또 어떤 최근에 보여줬던 패턴과는 전혀 다르게 단기 평선 이탈하고 또 추가적으로 밑에는 항상 지지였던 선들인데 거기를 그냥 이탈해버리면서 쭉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또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2만 선 근처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될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한번 밀렸어 오케이 괜찮아 다시 한번 훅 들어와서 뭐 2800선 이 정도 쪽까지 빠르게 돌아본다. 그러면 또 추세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그거보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보여주고 있는 고민들도 만만치 않고 있구나란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미국 시장의 고민이 그거겠죠. 관세 효과가 드디어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될 텐데 이제 8월 7일이면은 공식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걸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럴 때 과연 기업들은 과연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거를 또 기업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이 서서히 시장에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좀 측면 쪽에서 이제 실적은 뭐 거의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한 목금, 수목금 이런 때 거의 1200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뭐 양자 뭐든 또 이제 테마주라고 그러죠. 뭐 우주항공 뭐 이런 모든 테마주까지도 실적들이 대부분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대거. 그랬을 때 이게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여전히 적자다. 여전히 보여준 게 없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도 좀 커지는 게 아니냐. 라는 쪽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많이 오른 주가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쪽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경제지표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부과되면서 나오는 이제 경제지표들이 이제 속속 들여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자신감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경제에 대한 충격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전에 안 좋은 지표가 확인이 돼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드가 먼저입니다. 안 좋은 지표가 먼저 나와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쪽으로 좋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네, 안 좋은 지표가 먼저다. 그러면은 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조정이 먼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좀 시장의 단기 부담 요인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내 시장도 그런 모습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마감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흐름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에서 오랜만에 빅스가 20까지 또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동하는 CTA 펀드, 그러즉 빅스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자금 들어오고 빠진다 그러면은 자금도 빠지면서 거기다 공매도까지 들어오는 이런 기준이 되는 펀드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 부담감으로 나오겠죠. 또 오랜만에 지표들이 20이 넘어가고 또 저희가 보지 않았던 피어 앤 그리드 이쪽들이 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다가 여기서 언젠가는 조정이 나올 거는 일단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또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시장에 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 과열에 대한 얘기들은 벌써부터 조금씩 빅스가 뭐 이제 10대 초반, 중반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변화, 피어 앤 그리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뭐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됐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가장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같아요. 지금 고용보고서인데 일단 이번에 73,000건 그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10만 건 예상했다가 그 밑으로 나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월달, 그러니까 6월달도 그렇고 5월달도 그렇고 이게 좀 심각해요. 14만 7천 건으로 알고 있는데 14,000건으로 줄여버렸고 14만 4천 건으로 알고 있는데 19,000건으로 줄여버렸고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딱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또 내용들 다 체크해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이게 더 충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노동 통계청장 이 사람을 바로 해임시킨 이유는 지금 장난이냐 지금. 네, 이거 뭐 계절성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보면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면 이거 뭐냐라는 쪽에서 이게 가장 또 충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73,000건도 또 지나고 나보게 되면 이거 확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하향 조정돼 가는 고용에 대해서 부담감이 크다라는 쪽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ISM 제조업 지수도 48 위축되고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고, 그나마 신규 주문과 생산 지수가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용 쪽 안 좋고요. 예, 그리고 또 공급업계 납기 지수 참 자세히도 봅니다. 네, 그런 쪽이지만 일단 부담은 계속 가 있다. 50대 밑으로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연준 위원들이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FOMC에서 확인된 거는 연준 위원 2명은 일단 금리나 해야 된다 쪽으로 바뀌는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일단 윌러, 보우만 이사 모두 다 지금 지켜보는 접근 위험하다. 먼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에 약간 발언들이 높게 그리고 또 비둘기파적인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CME 페드와치 쪽에서는 82.8%까지 팍 올라갑니다. 고용지표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흐름들 쪽에서 금리 인하가 돼 가는 과정은 좋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경제 충격 때문에 시장은 이를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일단 그 관세에 관련된 쪽들은 보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나머지 국가들, 제대로 합의 안 된 국가들은 조금 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우리랑 교감하고, 그래서 우리 얻을 거 없고 좀 해결할 거 해결했다라는 쪽들은 그나마 15%대 유지가 되는데, 일단 캐나다에 대해서는 지금 35%까지 상향 조정됐고, 대만 20%, 인도 25%, 브라질 50%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일단 일단락 돼가는 거는 좋은데,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지금까지 거의 제로가 아니고 한 몇 프로였더라? 한 3점 몇이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던 것들이 17%까지 급 쭉 올라갑니다. 관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관세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거는 다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오히려 수출하는 들어오는 국가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경제 메커니즘이 그게 아니죠. 이게 수출업자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들이 부담을 하는데, 결국에는 신고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걸 저걸 떠나서 미국에 들어오는 물가는 올라가서 반영이 된다. 이게 핵심인데, 단순하게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 라는 쪽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그리고 또 실물 지표, 이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겠죠. 8월달 이후부터 들어가는 것들. 그렇게 되면 안 좋다 그러면 요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드이스, 예, 굿으로 가는 과정들이 나오지만 요 과정 쪽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러시아랑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 대통령이죠, 메드베데프, 메드베데프, 이름 어렵네요. 러시아 공부하려면은 발음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 발음은 아주 안 좋습니다. 네, 메드베데프 이쪽에서 미국의 행동으로 전면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와 휴전하기 위해서 니네 좀 실망스럽다, 뭐 하자는 거냐라고 하다 보니까 제재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재는 뻔히 알고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반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오케이 가봐 라고 하면서 뭘 보냈냐면 핵잠수함 2척을 러시아 인근 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딱 긴장할 거고, 미국도 딱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뭘 대응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가서 딱 배치해 놓고 니네 이제 지켜보겠어 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면 시장에서는 혹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또 팍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지난번에 뭐 중동에서 뭐 지금 나왔던 이스라엘이 뭐 여기저기 또 이제 사고 치는 것과는 다르게 그때는 그렇게 시장이 큰 반응 안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야 이거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확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달러 급락했고요. 거기다가 또 금리도 한 2% 이상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금리를 내리기 위한, 그리고 또 채권을 잘 발행하기 위한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쪽이 자꾸 벌어지는 게 심리적으로는 좋은 것이냐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들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더 확대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이 있다란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이슈 관련된 쪽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뭐 말씀드렸던 내용들 대부분 나오는 관점 쪽에서 관세부과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 추가적으로 7일까지 해서 아직 지금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대만, 호주도 아직까지는 미국은 공표했고 그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합의를 하겠다는 쪽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진행되겠죠. 그런 쪽에서 부담이 좀 클 수는 있겠다는 쪽들도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오히려 대체가 어려운 품목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들 이것까지도 고율 관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쪽들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된 쪽들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약해도 약간 강세 모습들. 그래서 즉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에 대비해서 어떤 기업들을 키울 것이다 라는 쪽들에서 MP 모터리얼 같은 경우 이것도 좀 강한 모습들이고, 한 5개 회사가 있어요. 추세를 보다 보니까 조금 좀 탄력적으로 그래도 추세를 맞춰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 정도까지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안 좋은 때 계속 또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 밖에 태양광 패널, 전자부품, 저가 의류, 생활용품. 일단 이거는 중국을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미국이 피해를 받지만 어떻게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쪽들이겠죠. 근데 아직 뚜렷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 전자부품, 저가 의류, 생활용품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들여왔다가 이거 안 되겠어 라고 해서 뭐 다른 국가 뭐 이제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 쪽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일단 여기도 관세가 높고 거기도 제대로 밸류체인, 즉 공급망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것도 아직 의문인 거죠. 기업들이 아유 뭐 4월 달부터 관세 매긴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8월 달까지 해서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공장이 뚝딱뚝딱 정리가 되고 뭐 중국 거 정리하고 다시 미국 쪽으로 들어온다. 이것도 어려운 거죠. 이런 저가 의류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어떤 인건비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저인건비, 저노동, 그리고 또 저가 쪽에 딱 세팅이 될 수밖에 없는 부자재들,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상황들인데 이런 것마저도 미국으로 들어오라, 관세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게 되면 인건비 안 되고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자재도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그것도 구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럴 거였으면 벌써 애플이 팍스콘 접고 바로 미국으로 들어갔겠죠. 애플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라고 하게 되면 관세보다 차라리 그냥 그 관세 물고 거기서 그냥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어떤 비용들 더 깎을 거 깎고 거기다가 조금 더 제품 가격 올려가면서 약간 수지 타산 맞춰가겠다 하는 의도가 더 큰 게 지금 애플의 전략이죠. 대부분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는 계속 또 시장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자세하게는 또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대체 불가능.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유, 천연가스, 목재, 자동차 가격 올라가는 소리죠. 네, 그리고 멕시코도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지리적인 여건 또 노동 비용 때문에 그런 쪽에서 농산물, 아보카도 얘기 많이 나오죠. 전자제품, 조리품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대체가 어렵다라는 쪽이고, 브라질은 철강 반제품, 알루미늄, 고급 커피, 설탕, 네, 다 원자재와 관련된 쪽들은 영향을 끼치겠죠. 대만은 반도체, 정밀기계, 산업용 PCB. 그래서 PCB가 우리가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스토리고요. 진짜 그러면 대만 빼고 우리 거를 채택해 주는 게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게 PCB 쪽들의 대부분이 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서버용 들어가게 되면 연관이 거의 다 TSMC와 연결되는 이런 과정 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관세 한 우리랑 5% 차이 난다고. 그것 때문에 이거 들어가던 이 밸류체인이 쫙 있던 거를 다 안 되겠어, 한국 쪽으로 돌려,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스토리가 조금 더 플러스 업된 건 있다고 보고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고용 관련된 쪽들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뭐 이제 말씀드렸던 베디스 굿 이쪽에 대한 얘기들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텐마도 실적 얘기가 나오네요. 한 1200개 빌드업들이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팍 오르느냐. 아직은 산업이 성숙돼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테마주, 뭐 밈주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런 쪽들이
그 정도로 강화된 실적을 발표해서 아유 이거 이제 산업이 본격적으로 턴하겠어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토양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자 암호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쪽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번에 많이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SMR 그리고 오클러 이런 쪽들도 원자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스토리 쪽에 움직이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야 라는 쪽들이 많이 보강됐지만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회사들이 진짜 수주를 받아서 완전히 실적이 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느냐, 이제 바꾸는 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올 게 없겠죠. 그런 어떤 테마적인 움직임 쪽의 종목들이 그대로 갈 수 있겠다. 이거는 또 실적 발표와 함께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들 염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들 갖고 계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내용 보고 접근하자. 좋지만 좀 올라 있다, 수익이 나 있다. 그러면은 좀 줄였다가 그래야 나중에 이번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양도세를 겨냥한 전략들도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25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정할 텐데 그때 이럴 때도 좀 안 좋은 것들 먼저 탁탁 끊어내는 것도 그럼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그게 나중에 올해에서 발생한 손실 체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그 안 좋은 종목들 끊어내는 것도 미국 시장 쪽에서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관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미국도 결론은 만만치 않다. 이런 게 오늘 이번 주에 대응 전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8월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 일정들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 노란봉투법 얘기 나오고 그다음 상법 개정 관련된 쪽들 뭐 집중투표제, 분리선출감사위원 확대 이런 쪽들이 처리가 될 걸로 보는데 너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된 뭐 어떤 뭐 기업과 그 노조 쪽과의 이런 관계들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관련된 기사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들 그래도 상법 개정 무난하게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정부의 의지가 이어지느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겠죠. 그 밖에 실적이 한화 실적 발표될 것 같고 지누스 실적 발표될 것 같은데 지누스는 실적 기대감이 살짝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롯데칠성 실적 발표됩니다. 그쪽에서 6월 공장 주문 그래서 발표가 될 텐데 이것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8월 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무역 수지 미국 쪽에서 발표될 거고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중국도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 그러니까 즉 이번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제조업 지표들이 고점에서 꺾이는 게 확인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국은 그래도 버티긴 버티죠. 근데 기준점 이상으로 확 턴하는 게 못 보이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의 제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들이 미국이 꺾인다? 이것 봐라 라고 생각할 거고 중국이 제대로 못 올라간다? 이것 봐라 생각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아무리 삼성전자 좋은 얘기 나오고 기대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같이 꺾이죠. 이게 지금 일반적인 현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전시회라고 FMS라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전시회가 열립니다. 아마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가 9월달인가 그때 열리는 게 가장 최대 전시회죠. 메모리 쪽에서는요. 근데 이거는 일단 시스템 반도체 다 포함한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혹시나 여기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뭘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화이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CPI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될 텐데 일단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민생 지원금이 또 확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걸 쓰면서 물가를 자극했던 동향들이 살살 나오는지 이것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 또 이제 중요한 실적들 나올 거고 에코프로 BM 나올 거고 근데 에코프로 그룹들이 간신히 흑자 전환하면서 좀 기대감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 또 이런 쪽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변화 없는데 미국 기업 쪽에서 AMD 또 확인해야 되겠죠. 거의 요즘에 열심히 엔비디아 쫓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 암젠, 화이자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실적 발표하는 거 보시면서 또 바이오 쪽들 또 같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6일입니다. 또 노브노디스크 지난번에 전망치가 확 꺾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크게 부러졌죠. 그런 쪽에서 이상이 없게 나오는지 또 오히려 일단 지금 미국 입장으로도 약가 인하가 계속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담감들이
어느 정도 그를 보조를 맞춰가면서 움직일지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좀 크게 동참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생산 기술 옮긴다 하면서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좀 맞춰주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노브넌 디스크는 당장은 뭐 그런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 실적 드디어 이제 엔터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카카오 게임즈 나올 거고, 에코프로 나머지 그룹들도 나올 거고, SK텔레콤, APR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휴젤까지 또 이제 미용기기 쪽, 이미용 쪽에서 실적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휴오스까지 뭐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잔일전기,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올라서 또 빠지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체크해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하이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변화, 지금 의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거취 문제가 발생할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적은 디즈니 실적 발표하고 있고, 맥도날드, 여기서는 아마 관세에 대한 여파들과 함께 나오는 얘기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여행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종목이 하나가 신규 상장이 되네요. IT캠, 유기소재 의약품 OLED, 그러니까 즉 약간 소재 관련된 쪽으로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이게 OLED가 있다 보니까 한번 좀 볼까라는 쪽들인데, 일단 시장도 약하고 신규 종목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MSCI 리뷰가 이날 또 발표가 되죠. 그래서 8월 8일 날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편입 예상 종목입니다. 예상 종목은 일단 LIG 넥스원, 두산, 효중, 현대건설, 마린솔루션 이 정도 쪽이 편입되지 않을까. 이번엔 의외로 시장이 올라오고 거래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편출은 이노텍, SKC, CJL 대상. 최근에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출되는데, 그에 따라서 혹시나 낙폭이 좀 커진다 또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요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산도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알테오젠 관련된 쪽의 개발 계획들, SC제형 쪽을 개발 계획과 함께 또 윤곽을 보여준다. 그럼 알테오젠에 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또 같이 보시고, 머크, 산도스 뭐 이런 라이센싱한 아웃한 대상 기업들은 또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 LG와 LG 넥스원, 이것도 관심이 높은 쪽들일 거고, CJ그룹들 실적 발표하는데 둘 다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있는 쪽들이죠. KTNG도 실적 기대감 높고요. 요즘 보니까 K-팝 디몬 헌터스 쪽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데, 그중에서 뭐 홍삼 얘기도 좀 이것도 뭐 있었나, 아마 하여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홍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담배도 우리 잘 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GKL 나오고 있고, 폼텍코리아 이 정도는 또 체크해야 되겠죠. 또 화장품 쪽에서 그래도 잘 나오는 쪽들이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데브피스터스, 넷마블 이제 슬슬 또 이제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고, 웹젠까지 그러네요. 그런 쪽이고, 케이카 실적 발표하고, 그래서 이것도 케이카가 그래도 아주 체계적으로 자동차 중고차 쪽에서는 알아주는 회사로 바뀌는 것 같아서 실적에 대한 변화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닝 IPS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실적은 일라이릴리, 길리어드 사이언스 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들의 실적 동향들 봐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 부담감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이날은 TSMC 7월 매출 발표가 되는데, 6월달까지가 아까 지난 5월 6월달이 상당히 강하게 턴한 만큼 7월도 그럴까? 이게 좀 관건이겠죠. 이상 없다 그러면은 또 AI 관련된 인프라들은 또 한번 반등을 할, 낙폭이 좀 보여줬다 그러면 반등할 채비를 갖춰주겠죠. 많이 올랐을 때는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주춤해서 거기서 좀 강형 베리트가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네이버 실적 발표, 롯케, 코롱인더, 그래도 이쪽들은 지금 화학 쪽에서 성과를 좀 보여주나 이런 거 보여줄 것 같고, 유메이드, 네오이즈 다 게임주 쪽이죠. 롯데쇼핑, 달바글로벌 이것도 눈길이 가네요. CJ대한통운도 실적 대비해서 지금 PBR 0.3배죠.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CS윈드 정도 또 실적을 체크해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성장하는 유상증자 때문에 거의 8월 8일은 무거워지는데,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8월 6일 정도 위에서
먼저 영향 끼치고 8월 8일 날은 크게 영향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증자는 주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 좀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단 체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와 함께 또 흐름들을 뉴스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들은 이거 같아요.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그래서 이런 얘기 벌써 대여섯 번 드렸지만은 1차로는 AI 시대에, AI 시대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GPU 쇼티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GPU가 우리 그러면 우리도 AI 해야 될 텐데, 그러면 AI 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때 강하게 부각을 받았었죠. 근데 2차로는 어떤 쪽이 나오냐? 어느 정도 좀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시리즈 블랙웰 나오고 루빈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쇼티지는 많이 줄어들었죠. 2차는 AI 쪽에서 뭐가 영향을 끼치냐? 데이터 센터 같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열심히 학습하고 추론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올 텐데, 이거 확보하는 게 계속 관건이겠죠. 이쪽 이제 쇼티지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요거 플러스 알파 뭐냐면은 전력입니다. 이게 수요가 폭증하겠죠. 그랬었을 때 과연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팍 올라가고, 그럼 그를 위해서 여기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그러면 에너지 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족한 에너지,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 그러면 전력기기 쪽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이런 쪽들이 역시나 가장 중요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고 조정받을 때 그래도 밀린다, 좀 자리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는 지금 원자력은 장기, 그리고 또 부족한 거를 당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빨리 짓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아니다, 차라리 LNG 복합화력 발전 지금 뭐 이제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시장이 이쪽을 열심히 또 대내보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요겁니다. 드디어 삼성이 약간 좀 우리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내보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자, 우리 HBM3 이제 가격을 하락하겠어요. 이번 컴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락을 주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따라갈만 하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저 고객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엔비디아도 고개를 딱 들 거고, 브로드컴도 들 거고, 나머지 에이지 회사들 이렇게 쭉 보면서 네 하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싸게 들어갈 겁니다. 저랑 하실 분 하게 되면은 이때 여기서부터 그때 많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HBM에 대해서 일단 공급 삼성전자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HBM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공급 과잉은 아니겠지만 공급 과잉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가격 하락들까지도 주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재편됐던 하이닉스나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타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그래도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인데 이제 막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큰 형님이 들어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모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HBM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재편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격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Q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이게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에이직 쪽이죠. 나도 우리 맞춤형 반도체 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우리 AI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쪽들이 또 계속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P가 늘어난 거에 대한 마진이 줄어들 것보다도 Q가 늘어나면서 실적은 유지가 된다. 이것도 그렇게 나쁜 변화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앞으로 동향대로 좀 체크해야 되겠다. 삼성전자가 이제 딱 포문을 여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주도를 내가 하겠다 라는 쪽들이 좀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뉴스는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네요. IMF 때보다 시멘트 내수 판매 33년 내 최악, 이렇게 나옵니다. 최악이라는 얘기 잘 보셔야 돼요. 최고보다 저는 최악이라는 쪽을 더 많이 보는 게, 왜냐면 사이클상에서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항상 안 좋을 때 어떤 주가는 벌써 반응을 해서 저점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최악을 가정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거의 바닥을 만드는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 뉴스는 눈길이 좀 갑니다. 그런 쪽에서 건설주도 장기 침체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서 계속 건자재, 건설 경기 이런 쪽들은 안 좋은 신호만 나오는데 게다가 정부가 또 이번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좀 압박을 늘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 말고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공급 확대 쪽으로 나가는 얘기들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건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누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급도 늘려줘야 가장 핵심이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핵심적으로 규제만 한다고 그랬을 때 집값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패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공급 확대에 대해서 이번 정부도 많이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거를 좀 변화가 나오는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본격적으로 집값이 잡히겠죠. 근데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 공급은 거의 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까지 거의 공급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구 수는 늘어나요. 가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뭐 4인 가족이었는데 아빠 저 커서 이제 결혼할래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가구 수는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엄마 2인만 남고 애들이 결혼해서 떨어져 나간다 아니면 나 독립할게요. 하게 되면 가구는 벌써 3개가 생깁니다. 적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한 가구였다가 이게 또 뭐 출가하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3가구로 바뀝니다. 그러면 집은 당연히 필요한 게 맞겠죠. 인구는 떨어져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확대를 해주는 게 일단 정확한 또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건설, 건자재, 뭐 시멘트 이런 쪽들도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살짝 해보다 보니까 그것도 눈여겨보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쪽에서도 일단 아직은 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매도가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일단 관심 갖는 쪽들은 뭐 소비재 쪽의 종목들이 조금씩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그리고 많이 미리 선조정 받은 쪽들을 일단 이번에는 약간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원택 뭐 할인 지수 이런 거 마찬가지겠죠. 그런 쪽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달바글로벌 이런 것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미래에셋증권 이런 실망감이 큰 증권 뭐 이런 쪽들도 약간 매수세는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게 아마 그 시장이 약하게 되면 일단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적고 바닥을 확인을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좀 슬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시장에 대비해서 먼저 자리를 잡아가는가 하는 쪽들인데 오히려 먼저 조정받았던 이 소비재들이 그리고 또 여행 또 뭐 엔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리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혜인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자리를 잡는지 이거는 뭐 먼저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잡게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아니면 시장이 약한데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쪽도 한번 바라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번 주 코스피 저런 모습들 보고 그 다음을 대응을 짠다 무지 어려울 겁니다. 저도 고민이 많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쪽에서 또 강한 섹터가 어딘지 그래도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섹터가 덜 빠지려고 버티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시장을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겠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 여름도 슬기롭게 잘 넘기시고 그러는 저희 행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힘내는 저희 가치투자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열심히 단타치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내일 화요일날 또 파워시황에서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